네. 떴어요. 드디어 나오신답니다. 이제 뭐 왜? 다음 달 5일. 아, 이제는 이제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거보다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국 정지됐나요? 일단 당에서도 사실상 버림받았죠.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다음 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검찰 뭐 법무부 아니면 이런 예. 특검이나 합시다.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건 아니까 검찰에서 싸게 갑시다. 싸게 에이, 갑시다. 뭐 싸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처음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건 난 이런 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잠적해서 넣었잖아요. 그 동대구에서 뭐 탈북하겠다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안 나오면 뭐 그럼 뭐 우리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는데 이제 일단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게 딱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 체포 찬성이죠. 국민의당 전원 찬성.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도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 찬성이에요. 찬성. 그리고 그걸 또 이거를 방탄을 할 게 없어요. 방탄이고. 아니 체포동의서 네. 받아본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100% 된다. 네, 거기다가 옛날에는 72시간을 버티면 없어졌다가 다시 재상정이 되는데 그 국회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데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얘기도 하나 더 붙이면 본회의가 9일 날 끝납니다. 12월 9일. 8일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굳이 만약에 체포영장 바로 나와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체포동에 붙일 필요 없어. 며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일 10일 날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버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버티면은 국민 밉상이 되면서 그것만 이미 뭐. 어차피 다음 달 5일 날 출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버티면 본회의 끝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럼 9일 10일이라고요. 그렇죠. 며칠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은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당에서도 넣은 게 아닌가. 나가라. 그렇죠. 아 그리고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게 정면 한번 돌파. 버텼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높지 않나 구속영장 싶은데. 청구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높죠. 뭐 일단 금액도 1억이고 뇌물이에요, 이거는. 뇌물이니까. 뇌물이고. 거기다가 뭐 지금 이현수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이병기 원장이 100% 완벽하게 또 자백을 근데 하다 혐의가 보니 100% 저는 이상은 이거는요. 아닌가 싶은데요. 예스인지 노인지 바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돈 어디서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제부총실에 가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거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경제부총실 갈 때 누가 들어들었는지 기록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SBS 1층 락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신청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의 개별 연락드립니다. 자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샵 1035 금요일 15일 오후 2시입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이거 어떻게 소개해야죠?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 비주얼로 승부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컨텐츠도 있고 비주얼도 근데 있고. 또 우리가 여성분한테는 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주얼이 좋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 봉도산 역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아름답다 이게 잘못하면 성적 그래서 불안해서 그냥 비주얼이 좋다라는 중립질에 있는 표현. 비주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뽑아온 뉴스. 네. 내일이죠. 바로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뉴스를 처음으로 뽑아봤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릴까 내릴까 혹은 동결할까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99%는 이제 인상,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연 1.5%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1.5%는 이제 시장금리 얘기해 주셔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 기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책금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의 금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각 은행으로 가게 되면 뭐 가상금리 또 다른 조달금리 여기서부터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영업수익까지 붙여갖고. 그렇죠. 영업 대출금리도 매기고 또 예금금리도 매기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삼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한
예. 국가의 금리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잖아요. 1,400조. 네. 근데 이게 오르면 예. 당연히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대출금리 아마 이미 올려놨고 이 기대감 때문에 올리면 올렸지. 그래서 거봐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가계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일단 몇 프로 정도 예상해요? 전 0.25%포인트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장 금리의 반영은 1% 저는 넘어가게 되면. 지금 지난달에 나왔던 가계 대출 예. 주담대 평균이 지금 연 3.5%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인상이 되면 아마 한 달, 두 달쯤에는 연 3.8 나왔다가 예. 변동금리에도 조심스럽게 한 연말 내년 초에는 연 4%대. 4%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 2.3, 2.4 이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기준금리 금리에 대해 착각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연 1%에 돈 빌렸다. 근데 이게 금리가 1%가 2%가 됐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오른 건 1%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담해야 될 변동금리 경우에 원리금은 1%에서 2%,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냈다면 이제 2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뉴스다, 이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될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올릴 거라는 기대 심리로 사실 더 올려놨잖아요. 이미 원리금리는 올려놨죠. 계속 예. 똑같았는 데서 올려놨는데 올리면 그렇다고 미리 반영했으니까 안 올린다 이렇게 안 된다는 또 거죠. 올릴 거다. 또 올린다는 또 거죠. 기대감. 네. 그래서 또 이미 올리죠. 시장은 그 은행들은 채권 시장 이미 반영합니다. 반영이 됐어요. 네, 시장도 반영하고 은행도 반영하고 다 반영이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올라갈 때 기존 그 가계 대출자들 지금 이제 아주 악성 대출 이런 분들이 한 200만, 250만 이렇게 보지 않나 그렇게까지 안 보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 아직까지 뭐 1%포인트 정도 인상, 만약에 그러니까 0.25 예. 4번을 한다라고 해도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이 크게 이제 확대되거나 위험 구간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딱딱딱 되지가 않아요. 수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심리가 반영이 되기 심리가 때문에. 맞아요. 이 심리라는 게 어디에 회오리 바람이 예. 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고작 금리를 뭐 한 0.5%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뭐 쭉쭉쭉 올릴까 보다라고 해서 지갑 닫고 뭐 돈 안 빌려주고 예. 이러면서 더 확 죽게 그러면서 되거든요. 이제 주로 이게 빌린 사람들이 그 사업자 대출들이 많이 서민들 많이 엮여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 그거 담보 한 1억 2억 하다가 그거 갖고 이제 사업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맹점이거든요. 맞아요. 가계부채가 깔끔하게 집 살 때 사는 가계부채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담보로 또 사업할 때 그 돈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사업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집담보 해갖고 치킨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 사업 게다가 경기가 또 나빠집니다. 나빠져요. 예, 긴축이 되면 그것까지 될까봐 가장 큰 한국 경제 내년에 큰 암초입니다.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갑을 닫고 그것이 또 자영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걱정돼요 진짜. 근데- 대통령이 더 걱정되겠어. 근데 엄밀히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네. 경기가 좋을 때 올려요. 예,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못 올렸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소매 판매 지수 특히 소비 지표가 수출만 보면은 올려도 100번 올렸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올렸기 때문에 신 올려도 이게 참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으나 돈 빌린 사람 다 동결하기를 원하지. 저도 동결했으면 좋겠지만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 못 올리잖아요. 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왜? 왜 그럼 한국 경제 이상 있네? 그렇게 자신감 없어? 또 이게 시장에 역습이 들어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뭐 무디스라든지 경제평가. 그러니까 이 참 이게 경제라는 게 한순간에 확 바뀌죠. 네. 확 바뀌죠. 알겠습니다. 금리. 어쨌든 서민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고정금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의미한 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고정금리의 금리를 은행이 이미 확 올려놓습니다. 그 못 가게. 그 변동금리로 해, 변동금리로 해. 대출 받은 사람들 대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죠. 고정금리로. 예, 일단은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은행 딱 막상 가시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의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현님, 정기예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거를 대출 금리가 쭉 올라오면 예금 금리 죽거리만큼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데 은행도 큰 틀에서는 이제 사적 기관이어서 그 예금금리, 대출금리 매기는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올려줍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텐데 대출금리 오르는 것만큼은 안 오르겠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출 금리는 소 몸통처럼 오르고, 그 다음 예금 금리는 속꼬리처럼 오르고. 쥐꼬리처럼 올리고. 아, 쥐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영장도 기각됐는데 구속적 부시면 다 풀려나는데 쥐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권 기자님 빵 터졌어. 자, 다음은 권현희 기자님 골라온 뉴스. 네. 저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 관련된 뉴스 골랐는데. 콜센터 네. 감정 노동자들 이른바 전화 받는 분들이죠. 네네. 막말하면 벌금 낸다. 네. 어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막말을 한다고 사실 그쪽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준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전화를 하는 보통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이고 제가 이제 콜센터에 가서 정말 직접 들어봤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성 전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콜센터 전화 받는 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친절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9월에 왜 사실은 애도 없었는데 그 미혼 남자였어요. 30대 남자인데 막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서 애가 기억나시죠? 그때 왜 5시간을 욕하는 걸 들어주다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 콜센터 직원이.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져요. 녹취를 들어보면. 예. 5시간 동안 욕을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쓰러질 때 그 상대방 남자가 뭐 쇼하고 있네. 네, 뭐 맞아요. 그런 말까지 그때 했었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야, 뉴스가. 이것도 쇼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맞아. 예. 근데 결국 그 그랬었어요. 사람 제가 지금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때 공갈. 그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 그 사람도 물론 봤습니다. 포함해서. 그때 뭐 업무방해, 공갈 협박, 폭행 다 해서 그렇지. 구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보통 콜센터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못 찾겠지 하는데 요새 번호를 다 찾아요. 찾죠. 찾아가지고 사실은 기업들은 그래도 고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고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온 곳이 있어서 판례가 쌓였어요. 어디냐면 다산 콜센터인데요. 다산 콜센터가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2012년부터 지금 5년째 심하다 싶으면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95명을 고소를 했어요. 95명. 네, 95명. 근데 그 중에서 33명이 실제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은 벌금형. 벌금형이 32, 그리고 징역형 6개월 받은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론 집행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온 거죠. 그리고 33은 아직 수사 중이고 무죄 나온 사람 여러 명밖에 안 돼요. 95 중에서 약간 뭐 증거 불충분 이런 걸로 무죄 나온 사람 여러 10%네. 명밖에 안 돼요. 90%가 유죄. 한 40%가 유죄. 네. 나머지 수사 진행 중. 네네. 10%가 무죄. 네. 어느 정도 그랬어요. 막말하면 걸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삐처리 전 해드릴게요.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 많이 하는 욕 있잖아요. 야, 이 뭐뭐뭐야, XX. 뭐뭐뭐야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복. 예. 근데 반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욕을 창의적으로 하면 좀 듣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세요. 저는 얘기를 해봤잖아요. 집에 가서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안 그럴 수가 없겠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 나쁜 남자 컨셉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 착각 빠져갖고 저도 이제 욕을 잘하는데 여자들은 욕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네, 욕에 대한 민감성이 네, 맞아요. 훨씬 높아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큰 틀에서 그 나쁜 남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는 욕하는 남자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남자들이 착각해서 욕하는 그렇죠. 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약간 좀 예. 게다가 얼굴도 안 거죠. 본 남에게 콜센터 그럼요. 직원에게 그 욕을 한다는 거는 여자들 나쁜 남자 안 좋아한대요. 우리 작가님들 그래요. 맞아요. 미안.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쁜 남자 안 좋아해요. 아니요. 이런 분노가 있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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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경범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경범죄 처벌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요. 폭행죄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폭행으로 그 정도 한 사람은 없는데 정보통신망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오호. 폭언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네, 네, 오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다산 콜센터 전화하신 분들 중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받아서 300만 원, 막 350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요. 성폭력 특례법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 적용받아서 400만 원 낸 사람이 지금까지 그 다산 콜센터에서 고소한 사람 중에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 중에 11분은 사실 보통 약식 기소에서 이 벌금들 다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중에 11분들이 재판을 간 거예요. 정식 예. 재판을. 908. 본인들이. 예. 908. 내가 욕 좀 했다고, 내가 다산콜센터 직원한테 욕 좀 했다고 이걸로 내가 설마 벌금을 받으랴. 오, 정식 재판 청구했네요? 네, 정식판 오. 청구했어요. 11명. 모두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재판 예. 정식 재판 결과 기록도 남고 돈도 내시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못 보고 그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도 반갑고 예. 처벌도 반갑고 다 반가운데 저는 그 전에 매뉴얼을 우리가 하나 좀 갖춰야 되겠다. 콜센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이 정도 욕 조짐이면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섭이 그래서-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네네. 뭐 끊는다라든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고지 후 끊는다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놓고 네. 입법까지 같이 해놓으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그렇죠. 성범죄. 예. 성폭력 특례법 그거 다 특례법. 적용될 수 그걸 뭐 있어요. 이런 걸 고지한다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이마트가 굉장히 그렇게 하고 좋을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이마트가 매뉴얼이 그거예요. 경고를 2번 한 다음에 당신 지금 더 이상 이렇게 아니 의사소통이 어렵다.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 취재했던 게 이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그 아, 백화점 직접 욕을 갑질 해보셨어요? 있잖아요. 아니요, 백화점 갑질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매뉴얼을 만들면은 네, 많이 되는 줄어요. 거거든요. 네. 2회 그 갑질 고객 끝까지 상대하지 말고 3회 후엔 팀장을 부른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누구 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걸 좀 겁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지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그러니까.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아니 수 실제로 있으며. 그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서 이마트가 올해 3월에 그걸 도입을 했거든요. 네. 여태까지 그 고지. 7번 틀었대요. 그러니까 2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ARS를 틀고 전화를 끄는 게 7번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근데 그렇게까지 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은 솔직히 고소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예. 근데 실제로 한 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런 경고가 단호한 가능하다는. 매뉴얼, 네. 단호한 매뉴얼. 왜냐하면 그냥 네.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하면 벌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네. 욕을 하니까 그 대리운전인데 그 아주머니가 네. 욕을 더 저도 들었어요, 찰지게 그거. 해요. 그쪽에서 한 마디하고 두 마디 욕하고. 근데 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 박수 쳤어요 정말.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그렇게 정말 그거 아무나 내놓고 못하죠. 아니, 나죠. 그쪽 그 남자가 끊어오면서 욕을 또 했거든. 그러니까 또 욕을 하면서 근데- 내가 먼저 끊으세요. 욕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 남자분이 예. 기가 죽은 안 거예요. 끊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그거는. 웃어요. 네.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욕을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하세요. 아니,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욕을 못하냐고 그 여자분이 그러잖아요. 그걸 욕이라고 하냐고 좀 창의적으로 하라고. 다양하게 해보라고. 나중에 남자가 웃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그렇죠. 여자분이. 그것도 아무나 안 예. 되니까. 정말 빵 터진 거고. 저거 전화 받는 분이 우리 누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 저, 누나가 예. 시장에서 옛날에 장사를 해갖고, 슈퍼욕이에요. 자, 4426님, 백화점 직원들도 힘들어요. 온갖 팁 잡고 갑질하는 네. 손님 많아요. 저도요. 이거 진짜 인터넷 이게 정말. 갑질이 왜 선진국이 없냐 하면 이 사회가 가치를 생각하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게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회가 허접한 사회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맞아요, 거거든. 맞아요. 그거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최근에 들었던 백화점 갑자기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 분 뭐 성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와서 그 직원분한테 이거 내가 지금 운동하고 올 테니까 이거 반값에 해놔. 그러고 운동을 하러 갔다 와서 반값에 줘. 그래서 그거 안 줬다고 해서 한 2시간을 실랑이를 했다는 백화점에서요? 예, 제가 직접 야. 들은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전 맥주를 잘 안 먹는데 네. 그 몇몇이 갔어요. 조그만 맥주집인데 그거 써놨어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알바 학생들.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그날 뭐 2차, 3차 갈 거 포기하고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그냥. 예. 근데 그 알바 학생들이 얼마나 반말에 당했으면. 시달렸으면 네. 반말로 오죽하면.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너무 오죽하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듣는 분들이 또 주위에서 누가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말려야 돼. 웃을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예. 같이 예. 손님들이 예. 그러지 마시라고. 손님들끼리.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끼리. 그리고 싸울 것 같으면
자꾸만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정봉주 부릅니다. 그럼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예. 네, 아주머니들 이거 그러지 마 뭐 그랬는데 네. 요즘은 또 그러면 싸움 날까봐. 요즘은 안 개입을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삼성전자가 네. 모건 스탠리 쇼크의 휘청? 네. 목미? 모건 스탠리라고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IB 증권사죠. 그렇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평가회사 아닌가요? 아니죠. 투자회사. 아, 투자 투자회사. 증권사. 우리가 IB라고 많이 예.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데 아하. 어제 그제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핵심은 이 반도체 호황이 끝나간다. 어허. 정점에 지났다. 그래서 2018년은 어떻게 버틸지 모르나 2019년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니 나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낮추겠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자체야 뭐 내놓을 수가 있죠. 근데 핵심은 이 보고서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그날 하루 동안에 무려 삼성전자만 3,300억어치 투매를 물량을 던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날 5%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 대형주가 예. 280만 원짜리가. 그런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비율이 20%입니다. 삼성전자가 5% 빠지니까 코스피 역시도 거의 1.몇% 이상 같이 밀리게 되면서 모건스탠리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나눌 얘기는 즉 다음 날 국내 증권사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 또 우리의 또 의견들, 우리의 또 여의도 증권사들은 또 토종 IB가 붙었어. 네, 그렇죠. 토종 증권사들이 예. 전혀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예.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모건 굉장히 스탠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는 팝이 있었잖아요. 지금 K-팝이 대세예요. 토종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제가 삼성전자 디펜스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일정하게 자기들 기대 심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제 전례가 하나 있었던 게 예. 또 다른 UBS라는 곳에서는 올 3월에 하이닉스를 이제 또 같은 겨냥해갖고. 매도 중립 의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도 반도체 정점에 지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 5만 원짜리 주가가 거의 9만 원까지 가고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이제 보고서 또 반성본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음모론도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막 물량 내린 다음에 그거 뭐 받으려는 게 아니냐라든가. 맞아요. 공매도와 뭐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입니다만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반도체 슈퍼 호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지금 냉혹하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그 트럼프가 이 그 아시아 5개국 그 순방 떠나기 전에 한국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미국 기업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정부와 기업 간의 모종의 주고받고 하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설한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모건 스탠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디펜스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 이렇게 봉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봉으로 보면 봉주가 화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경제까지 이야기 키울 필요 없이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과연 지금 어디쯤인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아니고 누가 맞는지 몰라요.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오늘 발사했지만 요 문제가 잘 정리되면서 내년 3월부터 남북 관계 확 풀리거든요. 북미 관계 풀리고. 풀립니까? 그럼요. 북미 관계 풀리니까 남북 관계 풀리죠. 그냥 남북 경제 협력이 되는 순간 또 한국 경제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결국은 공급이랑 수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공급이 과잉이 될 거다라는 그런 바탕에 근거한 얘기이긴 해요. 사실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해 100조 처음 넘을 거라고 하고 진짜 정말 슈퍼 호황인데 중국이 사실 시스템 반도체는 많이 따라잡고 이제 메모리 쪽에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뭐 칭화 유니그룹 같은데 뭐 84조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못 쫓아오게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가격 다운하죠. 가격 다운하겠다. 치킨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또 84조 원 투자해서 칭화 유니만.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계속 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일본, 한국 인력들도 많이 가져가요.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죠. 기술자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거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자급 이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하는 게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2025년까지 57%였나? 예, 그걸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론 기술력이 뒤져는 있지만 이렇게 쏟아붓는데 계속 뒤져 있을까?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가격 천차만별이잖아요. 저가부터 따라잡힌다는 걱정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앞으로 반도체는 공급 강이다라는 우려인데 사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또 수요가 정체가 아니에요. 예. 네, 수요가 정체가 아니다. 앞으로 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급 마무리.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뉴스를 처음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이달에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릴까 내릴까 예. 혹은 동결할까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거의 99%는 이제 인상,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제 연 1.5%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준금리가 1.5%는 이제 시장금리 얘기해 주셔요. 아, 그렇죠.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 기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책금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국의 금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각 은행으로 가게 되면 뭐 가상금리 또 다른 조달금리 여기서부터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영업수익까지 붙여갖고. 그렇죠. 네. 영업 대출금리도 매기고 또 예금금리도 매기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삼고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한 예. 국가의 금리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잖아요. 1,400조. 네. 근데 이게 오르면 예. 당연히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대출금리 아마 이미 올려놨고 이 기대감 때문에 올리면 올렸지. 그래서 거봐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가계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일단 몇 프로 정도 이상해요? 전 0.25%포인트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장금리의 반영은. 1% 저는 넘어져 오르게 되면. 지금 지난달에 나왔던 가계 대출 예. 주담대 평균이 지금 연 3.5%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인상이 되면 아마 한 달, 두 달쯤에는 연 3.8 나왔다가 예. 변동금리에도 조심스럽게 한 연말 내년 초에는 연 4%대. 4%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 2.3, 2.4 이랬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기준금리 금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연 1%에 돈 빌렸다. 근데 이게 금리가 1%가 2%가 됐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오른 건 1%포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담해야 될 변동금리 경우에 원리금은 1%에서 2%,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냈다면 이제 20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뉴스다, 이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될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올릴 거라는 기대 심리로 사실 더 올려놨잖아요. 이미 기준금리가 올려놨죠. 계속 예. 똑같았는데 올려놨는데 올리면 그렇다고 미리 반영했으니까 안 올린다 이렇게 안 된다는 또 올릴 거죠. 거다. 또 올린다는 또 거죠. 기대감. 네. 그래서 또 이미 올리죠. 시장은 그 은행들은 채권 시장 이미 반영합니다. 반영이 됐어요. 네, 시장도 반영하고 은행도 반영하고 다 반영이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1% 올라갈 때 기존 그 가계 대출자들 지금 이제 아주 악성 대출 이런 분들이 한 200만, 250만 이렇게 보지 않나 그렇게까지 안 보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예. 아직까지 뭐 1%포인트 정도 인상, 만약에 그러니까 0.25 예. 4번을 한다라고 해도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이 크게 이제 확대되거나 위험 구간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 경제라는 게 그렇게 딱딱딱 되지가 않아요. 수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심리가 반영이 되기 심리가 때문에. 맞아요. 이 심리라는 게 어디에 회오리 바람이 예. 불지 모르기 때문에 뭐 고작 금리를 뭐 한 0.5%포인트 정도 인상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 뭐 쭉쭉쭉 올릴까 보다라고 해서 지갑 닫고 뭐 돈 안 빌려주고 예. 이러면서 더 확 죽게 그러면서 되거든요. 이제 주로 이게 빌린 사람들이 그 사업자 대출이 서민들은- 많이 서민들 많이 엮여 있어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 그거 담보 한 1억 2억 하다가 그거 갖고 이제 사업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맹점이거든요. 맞아요. 가계부채가 깔끔하게 집 살 때 사는 가계부채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담보로 또 사업할 때 그 돈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사업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집담보 해갖고 치킨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 사업 게다가 경기가 또 나빠집니다. 나빠져요. 네, 긴축이 되면 그것까지 될까봐 가장 큰 한국 경제 내년에 큰 암초입니다.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갑을 닫고 그것이 또 자영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걱정돼요 진짜. 네. 떴어요. 드디어 나오신답니다. 오. 이제 뭐 왜? 다음 달 5일 아 정도. 이제는 이제 발부가 안 될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근데 그거보다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국 정지됐나요? 일단 당에서도 사실상 버림받았죠. 거기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다음 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검찰 뭐 법무부 아니면 이런 예. 특검이나 합시다.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건 아니까 검찰에서 싸게 갑시다. 싸게 에이, 갑시다. 뭐 싸게 뭐 그럴 수 있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처음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건 난 이런 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잠적해서 넣었잖아요. 그 동대구에서 뭐 탈북하겠다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안 나오면 뭐 그럼 뭐
우리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데 이게 나는데 이제 일단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이게 딱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이제 국회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 예. 체포 찬성이죠. 예. 국민의당 전원 찬성. 제가 보기에 바른정당도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 찬성이에요. 찬성. 그리고 그걸 또 이거를 객관하겠죠. 방탄을 할 게 없어요. 방탄이고. 아니 체포동의서 네. 받아본 정두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100% 된다. 네, 거기다가 옛날에는 72시간을 버티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정상적이 되는데 예. 그 국회법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건데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본회의가 9일 날 끝납니다. 12월 9일. 8일인데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굳이 만약에 체포영장 바로 나와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굳이 뭐 체포동에 붙일 필요 없어 며칠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9일 10일 날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버텨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버티면은 아니, 그럼요. 국민 밉상이 되면서 그것만 이미 뭐. 네. 어차피 다음 달 5일 날 출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버티면 본회의 끝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 그럼 9일 10일이라고요. 그렇죠. 며칠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은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당에서도만 넣은 게 아닌가. 나가라. 그렇죠. 아 그리고 네. 변호사하고 이미 나가라 이제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이거 정면 한번 돌파. 버텼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일단 높지 않나 구속영장 싶은데. 청구는 무조건 할 것 같고요. 예. 높죠. 뭐 일단 금액도 1억이고. 뇌물이에요, 이거는. 뇌물이니까. 뇌물이고. 예. 거기다가 뭐 지금 이현수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예. 이병기 원장이 100% 완벽하게 또 자백을 근데 해서 혐의가 예. 100% 저는 이상은 이거는요. 아닌가 싶은데요. 예스인지 노인지 바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예. 게 왜냐면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돈 어디서 줬습니까? 그랬더니 경제부총실에 가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 그거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경제부총실 갈 때 누가 들어들었는지 기록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세 분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급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재 정치쇼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SBS 1층 락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신청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의 개별 연락드립니다. 자 지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샵 1035 금요일 15일 오후 2시입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이거 어떻게 소개해줘?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보통 비주얼로 승부하는 그런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컨텐츠도 있고 네. 비주얼도 근데 있고. 또 우리가 여성분한테는 예. 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비주얼이 좋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우리 봉도산 역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아름답다 이게 잘못하면 성적 그래서? 예, 불안해서 그냥. 그 비주얼이 좋다라는 중립질에 있는 표현. 비주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뽑아온 뉴스. 네. 내일이죠. 바로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뉴스. 근데 대통령이 더 걱정되겠어. 엄밀히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네. 경기가 좋을 때 올려요. 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못 올렸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소매 판매지수 특히 소비 지표가 수출만 보면은 올려도 100번 올렸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올렸기 때문에 올려도 이게 참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으나 돈 빌린 사람 다 동결하기를 원하지. 저도 동결했으면 좋겠지만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 못 올리잖아요. 예.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왜? 왜 그럼 한국 경제 이상 있네? 그렇게 자신감 없어? 또 이게 시장에 역습이 들어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뭐 무디스라든지 경제평가. 그러니까 이 참 이게 경제라는 게 한순간에 확 바뀌죠. 네. 확 바뀌죠. 알겠습니다. 금리. 어쨌든 서민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금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무의미한 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고정금리의 금리를 은행이 이미 확 올려놓습니다. 그 못 가게. 그 변동금리로 해, 변동금리로 해. 대출 받은 사람들 대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죠. 고정금리로? 예, 일단은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은행 딱 막상 가시면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의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현님, 정기예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거를 대출금리가 쭉 올라오면 예금 금리 죽거리만큼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데 은행도 큰 틀에서는 이제 사적 기관이어서 그 예금금리, 대출금리 매기는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올려줍니다. 정기예금 금리는. 그러니까 오르긴 오를 텐데 대출금리 오르는 것만큼은 안 오르겠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출 금리는 소 몸통처럼 오르고, 그 다음 예금 금리는 속꼬리처럼 오르고. 쥐꼬리처럼 올리고. 아, 쥐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영장도 기각됐는데 구속적 부시면 다 풀려나는데 쥐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권 기자님 빵 터졌어. 자, 다음은 권현희 기자님 골라온 뉴스. 네.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 관련된 뉴스 골랐는데. 콜센터 네. 감정 노동자들. 이른바 전화 받는 분들이죠. 네. 막말하면 벌금 낸다? 네. 어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최근에도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막말을 한다고 사실 그쪽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준 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약간 하는 사람, 그냥 내가 전화를 하는 보통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이고 제가 이제 콜센터에 가서 정말 직접 들어봤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성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콜센터 전화 받는 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친절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달 전에 9월에 왜 사실은 애도 없었는데 그 미혼 남자였어요. 30대 남자인데 막 도시가스 콜센터에 전화해서 애가 기억나시죠? 그때 왜 5시간을 욕하는 걸 들어주다가 기절을 했잖아요. 그 콜센터 직원이. 그걸 끊지를 못하고 계속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져요. 녹취를 들어보면. 예. 5시간 동안 욕을 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쓰러질 때 그 상대방 남자가 뭐 쇼하고 있네. 네, 뭐 맞아요. 그런 말까지 그때 했었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야, 이것도 쇼하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결국 그 사람 제가 지금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그때 공갈. 그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도 물론 봤습니다. 포함해서. 그때 뭐 업무방해, 공갈 협박, 폭행 다 해서 구속됐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보통 콜센터에서 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못 찾겠지 하는데 요새 번호를 다 찾아요. 찾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마트가 매뉴얼이 그거예요. 경고를 2번 한 다음에 당신 지금 더 이상 아니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희 취재했던 게 이건 아니었지만 옛날에 그 백화점 갑질 있잖아요. 아니요, 백화점 갑질 있잖아요. 그것도 실은 매뉴얼을 만들면은 많이 되는 줄어요. 거거든요. 2회 그 갑질 고객 끝까지 상대하지 말고 3회 후엔 팀장을 부른다.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누구 온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건데. 그걸 좀 겁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고지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성폭력진대법에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그걸 도입을 해서 이마트가 올해 3월에 그걸 도입을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 7번 틀었대요. 그러니까 2번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 ALS를 틀고 전화를 끄는 게 7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은 솔직히 고소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실제로 한 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런 경고가 가능하다는. 왜냐하면 그냥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폭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벌써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요. 욕을 하니까 그 대리운전인데 그 아주머니가 욕을 더 찰지게 해요. 그쪽에서 한 마디하고 2마디 욕하고. 근데 저 뭔지 알거든요. 저 박수 쳤어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쪽 그 남자가 끊어오면서 욕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욕을 하면서 내가 먼저 끊으세요. 욕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져. 그 남자분이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웃어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욕을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하세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창의적으로 못하냐고 그 여자분이 그러잖아요. 그걸 욕이라고 하냐고 좀 창의적으로 하라고. 다양하게 해보라고. 나중에 남자가 웃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여자분이. 아무나 안 되니까. 정말 빵 터진 거고. 저거 전화 받는 분이 우리 누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 누나가 시장에서 옛날에 장사를 해갖고 슈퍼욕이에요. 자, 4426님. 백화점 직원들도 힘들어요. 온갖 팁 잡고 갑질하는 손님 많아요. 저도요. 진짜 이게 갑질이 왜 선진국이 없냐 하면 이 사회가 가치를 생각하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이 갑질하는 사람이 많은 게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사회가 허접한 사회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 그거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백화점 갑질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
한 분 뭐 성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와서 그 직원분한테 이거 내가 지금 운동하고 올 테니까 이거 반값에 해놔. 그러고 운동을 하러 갔다 와서 반값에 줘. 그래서 그거 안 줬다고 해서 한 2시간을 실랑이를 했다는 백화점에서요? 예, 제가 직접 야. 들은 얘기인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전 맥주를 잘 안 먹는데 네. 그 몇몇이 갔어요. 조그만 맥주집인데 그거 써놨어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알바 학생들.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갖고 그날 뭐 2차, 3차 갈 거 포기하고 거기서 다 먹었어요, 그냥. 예. 근데 그 알바 학생들이 얼마나 반말에 당했으면. 시달렸으면 네. 반말로 오죽하면.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어우, 너무 오죽하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듣는 분들이 또 주위에서 누가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말려야 돼. 웃을 일이 아니고. 아, 주변에서 예. 같이 예. 손님들이. 예. 예. 그러지 마시라고. 손님들끼리.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끼리. 그리고 싸울 것 같으면 자꾸만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정봉주 부릅니다. 그럼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예. 예. 아주머니들 이거 그러지 마. 뭐 그랬는데 네. 요즘은 또 그러면 싸움 날까봐. 요즘은 안 개입을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삼성전자가 네. 모건 스탠리 쇼크의 휘청? 네. 목미? 모건 스탠리라고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 IB 증권사죠. 그렇죠.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평가회사 아닌가요? 아니죠. 투자회사, 아, 투자 투자회사. 증권사. 우리가 IB라고 많이 예. 인베스트먼트 뱅크. 사실은 기업들은 그래도 고소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고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온 곳이 있어서 판례가 쌓였어요. 어디냐면 다산 콜센터인데요. 다산 콜센터가 너무 이런 게 많으니까 2012년부터 지금 5년째 심하다 싶으면 고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95명을 고소를 했어요. 예, 95명. 네, 95명. 근데 그 중에서 33명이 실제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은 아하. 벌금형이 32, 그리고 징역형 6개월 받은 사람도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론 집행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33은 아직 수사 중이고 무죄 나온 사람 11명밖에 안 돼요. 오호. 95 중에서 약간 증거 불충분 이런 걸로 무죄 나온 딱 사람 10%네. 11명밖에 안 돼요. 90%가 유죄. 네네. 한 40%가 유죄. 네. 나머지 수사 진행 중. 네네. 10%가 무죄. 네. 어느 정도 그랬어요. 막말하면 걸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삐처리 전 해드릴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 많이 하는 욕 있잖아요. 야, 이 뭐뭐뭐야, XX. 뭐뭐뭐야.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시면 반복. 예. 근데 반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욕을 창의적으로 하면 좀 듣는 사람들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세요. 저는 얘기를 해봤잖아요. 집에 가서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안 그럴 수가 없겠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특히 남성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이 나쁜 남자 컨셉 있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 착각 빠져갖고 저도 이제 욕을 잘하는데 여자들은 욕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네, 욕에 대한 민감성이 네, 맞아요. 훨씬 높아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큰 틀에서 그 나쁜 남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는 욕하는 남자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남자들이 착각해서 욕하는 그렇죠. 게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약간 좀 예. 게다가 얼굴도 거죠. 안 본 네. 남에게 콜센터 그럼요. 직원에게 그 욕을 한다는 거는 여자들 나쁜 남자 안 좋아한대요. 우리 작가님 그래요. 맞아요. 미안.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쁜 남자 안 좋아해요. 아니요. 이런 분노가 있으라고 제가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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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경범죄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경범죄 처벌로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고요. 폭행죄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폭행으로 그 정도 한 사람은 없는데 정보통신망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그러니까 오호. 폭언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네, 네. 오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다산 콜센터 전화하신 분들 중에 정보통신망법 적용받아서 300만 원, 막 350만 원 이렇게 내신 분도 있고요. 성폭력 특례법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 적용받아서 400만 원 낸 사람이 지금까지 그 다산 콜센터에서 고소한 사람 중에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 중에 11분은 사실 보통 약식 기소에서 이 벌금들 다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중에 11분들이 재판을 간 거예요. 정식 재판을. 공공판. 본인들이. 예. 공공판. 내가 욕 좀 했다고, 내가 다산콜센터 직원한테 욕 좀 했다고 이걸로 내가 설마 벌금을 받으랴. 정식 재판 청구했네요? 네,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11명. 모두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재판 정식 재판 결과 기록도 남고 돈도 내시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얼굴도 못 보고 그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도 반갑고 예. 처벌도 반갑고 다 반가운데 저는 그 전에 매뉴얼을 우리가 하나 좀 갖춰야 되겠다. 콜센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이 정도 욕 조짐이면 이제 그런 분도 이제 털이 그래서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고 네네. 뭐 끊는다라든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고지 후 끊는다라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놓고 네. 입법까지 같이 해놓으면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그렇죠. 성범죄, 성폭력특례법 그거 다 특례법. 적용될 수 그걸 있어요. 뭐 이런 걸 고지한다라든가.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이 이마트가 굉장히